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명대,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곧 멸종할 것만 같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이른바 결정사들의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다들 결혼 안 한다는데 왜 결혼정보회사는 미어터지는 걸까요? 오늘 그 기이한 현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는 비혼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30대 미혼율이 50%를 넘겼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중개업은 사양산업이 되어야 맞습니다. 손님이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듀오, 가영 같은 대형 업체들의 매출은 매년 수십 %씩 성장하고 있고, 강남의 노블레스 업체들은 가입 상담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입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는 가성비와 시성비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과거처럼 친구 소개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썸 타다가 알고 보니 나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라고 느끼는 겁니다. 소개팅 앱은 너무 가볍고 신원 보장이 안 되니 불안하고, 지인 소개는 헤어지면 인간관계까지 꼬이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검증된 만남을 사겠다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결정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 이를테면 나이, 직업, 연봉, 가정환경 등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딱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보여주니까요. 불필요한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정한 사회와 검증 욕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은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낭만적인 사랑만으로 결혼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극복할 수 있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죠. 상대방이 정말 확실한 직장이 있는지, 빚은 없는지, 부모님의 노후는 대비되어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긁어줍니다.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심지어 원천징수 영수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받아 신원을 확실하게 인증해주거든요.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 없이 이미 서류상으로 안전함이 증명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 안정감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일종의 결혼보험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사치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때가 되면 하는 것이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능력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종의 럭셔리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큰돈과 인생을 걸고 하는 결혼이라면 확실하게 급을 맞춰서 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더 견고해진 거죠. 내가 갖춘 만큼 상대방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런 심리를 결정사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등급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잔인해 보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나와 비슷한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인 겁니다. 잠깐,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입 연령층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정년기를 꽉 채우거나 넘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대 중후반의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취업하자마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장 젊고 예쁘고 멋질 때, 즉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좋은 배우자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자녀 몰래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부모가 먼저 나서서 조건을 맞추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검증한 사람이니 믿고 만나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혼에 대한 공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잘못된 결혼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만 할 거라면
실패 확률을 0%로 만들고 싶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겪게 될 재산 분할이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가입비 몇백만 원은 오히려 싼 비용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결국 지금의 결정사 호황은 단순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결실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낭만보다는 생존이, 모험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호황은 어쩌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와 안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할 거면 제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하겠다는 완벽주의가 결정사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씁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온기보다는 조건의 냉정함이 앞서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현재의 결혼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흥미로운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